블록체인의 기능은 뭐냐? 저희가 이제 이것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 연구하면서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된 건데, 블록체인은 미들맨이 없이 인터넷 상에서 완전하게 검증과 인증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 토큰은 숫자고요. 여러 가지 데이터에 대한 인증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도 실제로 다 블록체인을 통해서 하면은 중간에 미들맨 없이 자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원래 금융용으로 만든 건 맞아요. 비트코인이 처음에 나올 때 디지털 화폐로서 이 시스템을 보완을 해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이 스마트 컨트롤을 씀으로써 실제로 여러 다른 쪽에서 여러 인증을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길을 열었던 게 맞고요.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 굉장히 나오고 나서 10년 넘게 여러 분야에 응용을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이유, 그러니까 대규모 이제 스케일에서 적용이 안 되고 속도가 안 나오고, 그리고 보안성이 아직까지 완전하지 않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응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해결할 수 있겠다 하는 걸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개발을 해 나가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 문제들을 다 해결을 해야지 말 그대로 이제 전체 실사용이 되는 블록체인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흔히 많이 말하는 블록체인 트릴레마, 확장성하고 이제 그 보안성을 동시에 이제 달성시킬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솔라나 같은 경우는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보안성이 많이 취약해졌어요. 그리고 계속 그 확장성, 탈중앙을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그래도 좀 해오던 것들은 아직까지 충분한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이게 블록체인 트릴레마고요. 이걸 가장 먼저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그 상태에서 엄청나게 매시브 스케일로, 우리가 이제 하이퍼 스케일을 얘기하는데, 저 인류 규모 모든 사람 다 쓴다고 할 때 거기에서 느려지거나 뭔가 동목이 걸려서 계속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높은 TPS를 유지해야 하는 게 맞고요. 나머지에 보면은 뭐 규제, 뭐 대중접속, 부적, 변동성 이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이제 해결해야 될 부분이죠. 근데 이 부분들은 해결이 돼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세계적으로 이제 암호화폐를 베이스로 쓰자 하는 움직임이 있고, 정부에서 이제 지원이 다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해결이 된다고 보고 있지만, 아직까지 준비 안 된 부분은 이런 기술적 부분입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다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해결하지 않으면은 블록체인은 계속해서 완전하지 않은 상태로 쓸 수밖에 없는, 솔라나가 속도를 계속 부분적으로 중앙화를 통해서 올리고 있지만, 그렇지만 완전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로 쓰기 되게 어려워요, 지금. 마찬가지로 나머지 탈중화되어 있는 블록체인들은 여전히 느리기 때문에 중간에 다른 것들을 써서 결제를 하고 몰아서 인증을 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에 해킹 사고들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완전하게 이제 없도록 해야 된다. 뭐 단적인 예로 그런 게 있죠. 블록체인이면은 거래를 할 때 이 블록체인 기본 개념으로 보면은 중앙화된 거래가 필요가 없죠. 탈중앙화된 상태에서 거래를 계속하면 되는데, 그것조차도 중앙화된 거래소랑 비교할 때는 너무 느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안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시간 합의, 거대 규모의 하이퍼스케일의 확장성, 굉장히 빠르게 반응, 이제 지원 속도가 낮은 지원 속도를 가져야 되고, 거래 수수료도 굉장히 낮게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돼서 여러 가지 이제 단순한 토큰만이 아니고 데이터를 인증함으로써는 이제 많은 부분에서 응용이 됩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를 이용한, 뭐 요즘 흔히 말하는 AI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인증,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게임에서도 게임 데이터에 대한 거를 활용해서 다르게 이제 쓸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 뭐 여러 가지 문서 같은 것들, 여러 다른 종류의 인증서,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모빌리티까지 IoT까지 다 적용하면은 그쪽 기기에 노드들이 들어가서 완벽하게 완전 자동화되는 데이터에 대한 인증 시스템을 가지는
그런 네트워크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개발한 이제 로코체인. 네, 일단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베이스부터 다 저희가 다 개발했습니다. 어디 다른 거를 가지고 와서 수정을 하거나 뭔가 그거 갖고 응용해서 올리는 건 전혀 없고요. 저희가 이제 게임 기술에서 왔기 때문에 자체 기술로서 계속해서 이제 끌어올려갖고 현재 16개 정도의 특허가 지금 출원돼서 등록되고 있고 한 6개, 7개 정도 나온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노드는 무지 가볍게 실제로는 저기 IoT 디바이스 그 다음에 모바일 심지어 이제 굉장히 작은 그 라즈베리 파이 같은 그런 그 USB 컴퓨터 같은 거 이런 것들에서 다 노드가 들어가서 무료 작동하는 것까지 테스트를 마친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거래 속도하고 안정성 그 다음에 하이퍼스케일에 적용이 가능하다. 이 방식이 어떻게 해서 이걸 만들었냐면요. 이런 기술이 들어갔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DAG의 AWTC 합의. 이게 이제 모든 걸 병렬 처리하면서 리얼타임으로 처리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이 되고요. 그 다음에 베리퍼럴 퓨징을 통해서 굉장히 최소 저장 공간, 그러니까 노드를 되게 가볍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됐죠. 굉장히 가벼운 노드 상태에서 이제 모든 기기에서 다 동작이 가능하게 모바일 포함, IoT 포함. 그리고 이제 당연히 시험 설계부터 그 암호학적 일치성을 가지게끔 양자 내성 암호가 들어가게끔 설계됐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설계를 할 때부터 이쪽에 암호학의 대가이신 천재 교수님을 모셔와서 설계를 같이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대해서는 이제 처음부터 우리 이게 확실하게 되게끔 이제 해놓은 상태고요. 제일 중요한 거 결국에는 저희가 이 다이나믹 샤닝 때문에 가장 이제 개발 기간의 3분의 2가 다이나믹 샤닝 개발이었습니다. 이 다이나믹 샤닝은 뭐냐면은 많은 노드와 많은 유저가 들어갈 때 계속해서 이 샤드를 통해서 계속 분화가 되고 굉장히 큰 유저 숫자를 갖다가 유지하면서도 굉장히 이제 속도는 전혀 저하가 없게끔 만든 그런 기술인데요. 이것 때문에 기존의 다른 블록체인과 비교가 안 되는 하이퍼스케일을 가져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빌리티 펑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빌리티에서는 이런 게 가능해야 됩니다. 작은 저장 공간, 모빌리티 디바이스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베리파이 통해서 가능하게 됐고 굉장히 빠른 동기화. 모빌리티는 차 같은 게 이동하거나 뭐 예를 들면 드론이 움직이거나 할 때 네트워크가 언제나 붙었다 떨어졌다 합니다. 이때마다 이제 리싱크를 해야 되는데 리싱크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리얼타임 되지 않으면은 이거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해서 다 이루고 해냈습니다. 현재로서 이제 수십 초 안에 되고 이걸 굉장히 짧은 속도로 끌을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이제 유일한 저희 기술이고요. VM이 뭐냐면은 VM을 통해 갖고 이 다른 이제 외부 블록체인과 연동해서 쓸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어퍼체인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여러 다른 블록체인과 레이어 2 비슷하게 다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고요. 다른 블록체인이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 호환성. 당연히 여기서 이제 그 솔리디티, 이더리움 호환성도 가능하고요. 심지어 솔라나 호환성 이런 것도 가능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이제 지금 현재 차세대 블록체인 나오는 것들과 간단하게 비교해 보면요.